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재료는 상당히 많이 넘쳐나는 듯한데 정작 어떤 재료도 힘을 쓰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이제 보였는데요.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을 내기까지는 못해도 15년에서 20년가량 걸리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추진을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급락세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무역 정책을 언급하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죠.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슈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진 또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함께 내용들 살펴보죠. 어제 국내 증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반가웠죠. 연초 시작할 때 이 까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요소들을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환율과 금리의 안정, 아직 오지 않은 선물이고요. F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관련한 실적 이후 컨콜, 이 또한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FOMC 매파적 인하에 대한 결과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이 좋거나 혹은 컨콜에서 이 이후에 성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더해주는 얘기가 나오거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기다렸던 선물 중 하나가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이 멈추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로는 멈췄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예상했던 영업이익, 그것도 좀 낮게 봤던 영업이익 4분기 7조 초반이었었는데 그보다 낮은 6조 5천억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장 일각 속에서는 6조도 봤다더라라며 예상했던 수준이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의 시각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통상정책 불확실성, 이 부분 역시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국 불안 국면이다 보니 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지 않겠는가, 각종 불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의견에 대한 트럼프의 가짜뉴스 얘기도 그랬고 그 이후에 월가의 시선을 본다면 굉장히 세게 관세맨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쪽의 분위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 카드일 것이다 라는 쪽에 살짝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것이 희망회로일 수도 있으나요? 그리고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도 기다리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된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두 가지가 일정 부분 시장에는 바닥 혹은 외국인의 수급 빈집으로 작용하며 연초 일단 코스피는 2,500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어제 보여줬죠. 선 넘어가는 비관론 역시나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의 군중 심리가 형성되길 기다려봅니다. 일단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국내 증시가 연초 분위기 나쁘지 않죠. 나스닥이나 중국, 일본, 대만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확연하게 선전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도 그 일환이었죠. 미국의 흔들림,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의 부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이슈를 소화하면서 어제 양지수는 모두 다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섰죠. 외국인 기관이 대형주 중심의 매수를 보이면서 1% 이상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가 뭐 실적 전환이나 업황 개선, 캐즘 극복 이런 쪽으로 시나리오가 전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의 기대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단기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온다라는 쪽의 무게들은 실리고 있네요. 소화할 것들, 어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했었다라는 점에 대한 부담 안고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도 6조 5천억 당연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선반영돼 있다라는 것과 젠슨왕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고요. 그리고 HBM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제 HBM 관련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강세도 함께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어제 코스피의 2,500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말고 눈에 띄었던 것은 바이오 진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던 가운데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죠. 비소세포 폐암 병용 임상 3상에서 존슨앤존스와 함께하고 있는 분야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장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10% 상승이었죠. 물론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호재에 반응하고 전체 바이오 섹터는 금리의 부담을 조금 안고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진영에서는 수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개별 트레이딩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된 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맞물려서 어제 국내장에서도 진단키트, 폐렴, 마스크,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수젠텍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자, 조선이 제일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제 한화엔진의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한화엔진과 한화오션이 52주 신고가 또 신고가 흐름을 계속 경신해 나갔습니다. 트럼프의 버프와 군함과 MRO 그리고 시추 증가, 전체적인 업황 개선의 모멘텀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신한금융에서는 성장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르긴 했는데 밸류에 대한 고점을 확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동안은 충분히 즐겨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앵커 얘기 주셨다시피 젠슨왕 CEO가 양자컴 짧게 15년 길게는 30년 걸릴 수 있다라는 수십 년 키워드에 당장 내일 한 치 앞도 모르겠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몹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양자가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양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젠슨왕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일단은 12월부터 더 가열차게 올랐던 이들의 테마,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어제 엑스게이트 등을 비롯한 종목들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테마의 희비에선 작년 상반기에 뜨거웠던 유리기판 혹은 액침 냉각 쪽에서 강세 흐름이 어제 있었죠. CES에서 SKC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전시를 했다라는 소식과 젠슨왕이 발열 통제가 결국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저전력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유리기판, 액침냉각 이런 신기술이 주목받는 것은 결국에는 칩 경쟁에서 이 효율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과 액침냉각 등의 종목들 상승이었고요. 며칠 전이었죠. 바로 이틀 전 김태성 본부장님이 SKC가 부담스럽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어제 강하게 급등을 했네요. 12% 폭등이었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이시니까 잠시 후 AS 함께 하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극복 스토리, 무적의 키워드 선반영. 삼성전자를 6조 5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일부에서 6조를 언급했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 없다.
뭐 나쁠 거 다 알았다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첨부된 실적 파일에서 메모리 사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연구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이 괜찮아졌다고 라는 것에서 시장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조금 얻었던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을 본다면 삼성그룹 관련한 ETF 수급 유입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왕이요, 그 전 거래일에 지포스 이 칩에서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HBM 진영의 회복을 돕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의 다운사이클 인정하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부진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 실적 전망 위험이 감소한 상태라며 목표가 65,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창신 메모리, 중국 업체죠. 이 중국의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해서 중국산 메모리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힘입어서 어제 삼성전자는 극복하며 추가 상승을 나타냈죠. 3% 이상의 상승세 57,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바닥을 지켜내는 것 정도로 끝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으로서는 연초 AI 반도체 진영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결국 AI 패러다임은 계속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등이 있겠죠. 엔비디아와 함께 갈 때 GPU와 HBM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올랐던 종목들 본다면 한미반도체 한번 열어볼까요? 정말 꽉 찬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오를 때 강하게, 반도체가 안 오를 땐 버티고, 올라갈 땐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11만 6,800원 어제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14%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PSK홀딩스,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등의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HBM에 가까운 종목일수록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첨부 파일에서 메모리 쪽, 그리고 창신 반도체 이슈 속에서 메모리 수출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레거시 낸드 전통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원익 QNC나 원익 IPS, 원익그룹주가 올랐다라는 것에서 와, 전반적으로 좋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원익 QNC 어제 9% 이상 상승이었죠. 그리고 유진테크, PSK,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SNS텍,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정공정 대표 주자들 혹은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이들이 강했다라는 것에선 어제 전통 반도체가 좋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과 액침냉각, 거의 신구의 조합이죠. 전통 반도체, 최근에 이제 신생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진영의 한 분야. 이렇게 해서 어제는 HBM과 전통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냉각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역을 좀 키워 나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10조를 투입해서 HBM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CEO는 HBM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반도체 종목들과 마이크론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제장에서도 꽤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흘러가기도 했죠. 요즘 파크시스템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용 원자현미경 제공하는 업체로서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등등이 다 고객사이기도 하죠. 저희시간 많이 거론이 됐던 만큼 주가 흐름이 좋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24만 원권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정말 오랜만에 요즘 이름 자주 올리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맨 아랫단에 심택입니다.
기판 쪽 업체이죠. 마이크론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에게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심택 차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작년에 71%나 급락했었던 심택인데요.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13% 상승세. 비슷한 기판 쪽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덕전자 작년에 40% 이상 빠졌다가 연말부터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11%. 기판 쪽에서 삼성전기, MLCC도 하고 있는 이 업체도 같이 찾아보면 작년에 20% 빠졌다가 연말부터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쪽 영향을 많이 받고 세트 수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꽤 되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중국 쪽이 부진하고 세트 수요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MLCC 혹은 전통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참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기판도 유리기판만 쓸 것이 아니고 아직 완연히 상용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판들도 당연히 체크해 봐야겠죠. AI가 강력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고성능 칩렛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기판은 넓고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FPGA 쪽 AI 진영의 CPU, GPU 쪽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이 국내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다른 기판 업체들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MCP 기판으로는 TLB, 심택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판사들이 정말 주목받지 못했던 지난해였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판 쪽이 힘을 정말 강력하게 받아가려면 온디바이스 AI 제품 등이 제대로 나와서 그것이 세트 수요로 함께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이구환신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이 지원금을 받는 품목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일게 된다면 관련해서 중국향 매출이 있는 쪽 MLCC 혹은 패키지 기판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택, 대덕전자, 삼성전기 회복이 단발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낙폭 과대 종목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 궁금해지니까요. 시간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관세맨 트럼프였죠. CNN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에 대한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보편관세를 여러 국가에 때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안보, 외교, 경제에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외국과 무역 이런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거슬리면 내가 강력한 관세를 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관세맨으로서의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각은 그저 전날 워싱턴 포스트가 관세가 보편 관세가 아닌 선택 관세를 하는 걸 트럼프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나 관세할 거야 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의 이 관세면 면모로 인해서 사실 달러와 금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달러 인덱스 109 돌파하면서 2022년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정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109를 자꾸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9.3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준의 월러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꺼내놨다라는 점,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살짝 금리와 달러가 진정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7을 뚫고 4.77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결국은 4.68로 마무리가 됐네요. 4.6만 돼줘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굉장히
뉴노멀처럼 우리에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사실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관세 정책 혹은 세금 감면 이 모든 것들은 인플레와 금리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국채 입찰도 많다 보니까 금리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불편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관세맨의 면모가 좀 수습이 된 채로 혼조 마감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또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장은 휴장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이 있었고요.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강력한 무언가에 대한 베팅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섹터가 부진했어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양자가 되겠죠. 젠슨항이 쏘아 올린 양자 쇼크로 양자 관련한 종목들의 급락이 진행됐고요. FMC 의사록은 사실 어차피 지난 데이터라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만 인플레 상방 리스트를 찍은 쪽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FMC에서 반영했던 대로 매파적 인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소화가 있었고요. CES에 대한 내용, 블랙웰, 루빈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이 지났고 또 휴장을 앞뒀기 때문에 좀 신중한 흐름이 나온 것이고요. 엔비디아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7 넘어갔다가 4.6으로 마무리가 지으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채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밀려나서 128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결국 종가로는 140으로 끝이 났네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초의 분위기가 괜찮았죠. 또 엔비디아 버프도 딱 받아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의 움직임과 함께 금리 내용 소화하면서 2% 하락, 싱가포르 대규모 HBM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도 일단은 오늘 밤 2% 밀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2.7%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UBS 측에서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것과 GLP-1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코멘트 등이 더해지면서 올라섰는데요. 일라이릴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살펴봤죠. 충격적입니다. 복부지방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GLP-1의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함께 올랐고요. 사실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할 때 조금 해지성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노보노, 일라이릴리, 애플 등의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애플도 다른 빅테크 빠지는 것 대비해서는 그냥 적정하게 버티는 정도였죠. 자, 문제는 양자였습니다. 매우 유용한 양자인데 15년에서 30년은 걸릴 거야 라는 젠슨왕의 코멘트. 물론 젠슨왕이 이 이후에 해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건 맞긴 한데 쓸모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 엔비디아도 양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시장은 상당한 시일, 수십 년 여기에 키워드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Q, D-Wave 퀀텀,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와 하루 사이에 낙폭 이 정도로 크게 나왔네요. 국내 종목들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둬야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내에서 테슬라도 일부 버티는 수준이었고 2차 전지 종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기차 쪽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배터리 공장,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되고 나서도 생존 가능할 것이다. 조지아주부터 미시간주까지 배터리 벨트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예고하고 있는 대로 정말 강하게 모든 혜택을 걷어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로 디커플링 돼서 국내 증시가 잘 가준다면 혹은 디커플링 돼서 일부가 버틴다면 2차 전지 쪽 국내 소재는 그래도 좀 힘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주요 섹터가 연초 끌고 가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데 일단 우리도 휴장이나 미국의 이런 혼재된 흐름을 오늘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의 휴장 기다리고 있고요. 또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어떤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지
중요할 겁니다. 요즘 고용 데이터들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의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대만 TSMC 12월 매출도 같이 반도체 진영에 큰 영향을 주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젠슨 황, 머스크 혹은 트럼프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섹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트럼프의 내용들을 좀 샅샅이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입을 열면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큰 발언을 내놓으면서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물이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도 시연이 됐었는데요. 자, 이러한 안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소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과 관세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의 대변혁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금리와 약달러를 지향을 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겠다라는 것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측 불가한 방향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에도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트럼프가 당시에 트위터, 지금은 X죠.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섹터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기업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M 부분,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이라던가 드론도 함께 자극을 받아가고 있죠. 지금 중국의 굴기를 꺾기 위해서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제조업 강국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드론 쪽에서 확실하게 중국을 꺾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조선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조선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조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양립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기업 감세, 저금리, 저물가, 재정 지출 확대, 관세 인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패러독스와도 같은 현상들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함께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여기에 기인할 수도 있겠죠. 자, 과연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트레이딩 해야 될까 좀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은 최근 들어서 너무 흐름이 좋죠. 2025년에도 과연 이러한 수주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도 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증권가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규제에 나서면서 반도체 드론 관련주들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미국의 러브콜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일단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취임식에 참석하는 기업들 리스트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들려왔던 소식은 아랍에미리트에서 200억 달러 유치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전력 쪽 한 번 더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만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조금 우울한 섹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쪽일 텐데 풍력 관련주들 어제 CS윈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우리가 일단은 조선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초입 시기를 4가지로 좀 특징을 분류한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30년 주기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 덕분일 텐데 일단은 슈퍼사이클 초입 시기에 보여주는 4가지 큰 특징은 물동량의 성장으로 인해서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중고선 거래량보다 신조선 발주량이 증가하는 포인트
포인트도 짚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LNG선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해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감하기는 어려운데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포인트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 함께 설명이 되겠죠. 한화오션이 3.3% 어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인터뷰 내용, 동맹국 활용해서 군함 건조하겠다. 사실 군함을 건조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 방산 쪽의 협력은 국가 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끈끈한 한미 동맹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조 하에서 트럼프 당선 체제 하에서는 조선 섹터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MRO 시장에 이어서 군함 건조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화조선은 필리조선소를 이미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공화당 의원들과 한미조선업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어제 나타났었죠.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 또 한 번 탄력을 받아갔고 그중에서도 한화오션은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화엔진은 13% 급등, 이 배경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최근 매출액 대비로 73.6%에 해당하는 6,292억 원가량의 선박용 엔진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한 낭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의 조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여서 수주를 받아가는 편이라면 이러한 중국 조선소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선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쪽일 겁니다. 국내 엔진 기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가로 공략을 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도 엔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기업들의 엔진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배경에는 해운사들이 선박을 수주할 때 가격도 물론 체크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엔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HJ중공업도 1.1% 상승, 작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수주액을 달성했다라는 점도 조선 관련주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의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사이클 안에서 LNG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가능케 했던 것은 이 노후 LNG 운반선을 해체하는 폐선 작업이 본격 스타트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할 텐데요. 지난해 8척을 폐선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폐선된 선박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등장했던 1세대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료 가동 방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현대식의 LNG 이중 연료를 차관을 하고 있는 선박 수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해운사들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저탄소 LNG 운반선을 지속적으로 발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고부가 선박 점유율은 국내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한국 LNG 선박 점유율 역시도 8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더욱더 높게 점쳐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점에서는 에너지 수출 기조가 강력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 더불어서 친환경 선박 수주 모멘텀이 일본 쪽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가 2030년까지 LNG 선대 규모를 47%가량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보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함께 수혜를 받아갈 텐데 그중에서도 선박의 심장인 엔진 쪽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조선 선박을 발주해서 도입을 하면 최소 운항 기간이 20년에서 30년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위를 하게 될 텐데 선박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에 달하고 있고요. 한국산과 중국산 엔진 가격 격차는 10에서 20%, 그러니까 한국산 엔진이 10에서 20%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엔진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체 후에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발주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일 건데요. 해운사와 용선사의 경우에는 중고 선박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의 성능이 중고 선박을 판매하는데도 굉장히 값어치를 크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이 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민영 앵커가 꼼꼼하게 정리해준 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선박 제조라던가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쪽 함께 정리되어 있는 와중에 엔진과 엔진 부품 관련해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반도체 장비 쪽과 드론 쪽이 최근에 자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미국 국방부가 1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군사 블랙리스트에 창신 메모리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 쪽 자극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군사기업 리스트 포함 드론 제조사 중국의 오텔이 포함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오텔사인데 오텔사가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글로벌 위신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 수혜를 한국 기업이 받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련 기업들이 오름세를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넥스팀이란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넥스팀 같은 기업 은 사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반도체 검사하고 장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넥스틴이 중국에 조금씩 자회사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중국의 장비를 제공하던 미국의 KLA 같은 경우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미중 갈등과 규제에 의해서 발을 빼면서 그 부분을 넥스틴 같은 장비사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쪽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쪽에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역대급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입만 열면 세계가 들썩이는 마치 트럼프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세계 INC 19.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정용진 회장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도회까지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의 신세계 그룹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간 모양새입니다. 자, 유통업체로서 미국 시장 사업의 확장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해운과 조선업 쪽 영위하고 있는 SM그룹 그리고 제빵 쪽으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SPC 그룹 단조 쪽에서 역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풍산그룹이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는 기업의 명단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풍산그룹의 경우에는 아직 참석 여부가 미정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취임식을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K방산이 또 한 번 기회를 모색하는가 하면 공화당 인사들과의 관계도 한 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 또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은 주의하시되 주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우울했던 섹터. 우울한 풍력입니다. 어제 CS-윈드가 4.9% 하락으로 이렇게 차트 흐름도 파랗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풍력 발전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별로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의 추이와 증감률을 들여다봤을 때 트럼프 1기 당시가 이렇게 빨간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트럼프 1기였기 때문에 2기 들어서도 말만 이렇게 하지 결국에는 풍력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세를 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사실 코멘트만 보면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어떤 풍력발전소도 건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바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풍력 산업을 저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코멘트였고요. 대부분 풍력발전,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공화당 지역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강력한 농장주들의 땅에 풍력발전 설비가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풍력발전을 저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세액공제라는 이 시스템 역시도 공화당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부시 대통령이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어왔던 이 풍력발전 세액공제를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전하고 있죠. 자, 일단 반응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미국에서의 트럼프 정책 기조와 함께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센티, 이 심리와 실제적인 실체 싸움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만 참 속상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빨리 취임해서 그냥 모든 게 오픈되고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 흐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500을 네. 넘었어요. 물론 작년 같지는 않겠지,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았는데 연초에 보여준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 잘 가지고 있는데 시장 트럼프가 변수가 돼서 외환 시장이 좀 변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꽤 올랐던 쪽에서는 변동이 극심하게 나온 게 양자 쪽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트럼프 양자 얘기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참 이래서 국장 포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 갈 때는 정말 여기 목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쫓아가기에도 부담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맞아요. 시장.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역시 올라가는 그럼요. 시장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던 1월 초의 분위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결국 이제 수급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밤에 여러 가지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었던 미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것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테마적인 종목은 미국 시장에서 만약 꺾였을 때 굉장히 크게 공포를 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양자 컴퓨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하게 된다면 혹은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시간 일정이 10개월이 2030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황 사장이 이야기를 하죠. 네, 황 사장.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망감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프리장에서도 나왔지만 장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장 좋아했었던 아이온큐라든지 레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테마라기보단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조정 시에 매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만약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남아있을까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계속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탑픽의 종목으로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솔리드를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도 뭔가 대응할 때 테마는 테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의 전략이 바뀌더라도 네. 뭐 초전도체든 혹은 양자든 뭐 유리기판이든 전고체든 이런 쪽은 테마로 적정하게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끝이 아니라 또 분명히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 종목을 픽해 본다면 솔리드로 살펴갈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양자 살폈고요. 반도체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에 성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네. 주셨고 역배열, 정배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잘 구분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역배열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까지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제가 일단 화요일 날 전제 조건은 2개를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쫓아가시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정은 정배열의 구간에 돌입한 기업들의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네. 근데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시세가 또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괜히 안 샀네 라는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쫓아가지는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더 저는 추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늘면서 정배열 구간에 진입한 기업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 전체에 훈풍이 불다 보니까 같이 분위기 타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상승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많은 종목군들이 2% 3% 조정 나올 때 그 종목군들은 5% 7% 혹은 그 이상 혹은 올라온 것 전체를 또 다 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던 쪽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고대에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어제 시세를 굉장히 냈죠. 강하게 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돌고 돌고 돌아 결국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는 게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장 후반쯤에 약간의 변수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 좀 나타났죠.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세 탄력도 나왔고 대신에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또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높여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통적인 HBM 반도체주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제 플러스 이제 어제 시장에서 오히려 OLED 혹은 애플 관련한 혹은 갤럭시 시리즈 모바일 관련한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높여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산 네오록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폴더블이라든지 새로운 AI가 탑재된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어제 시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은 논외로 좀 보고 네. 그러면 소재 쪽을 본다면 덕산 네오록스가 당연히 1순위 그리고 2순위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참 말씀드리긴 싫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 기업이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까지 OLED로 좀 확장해서 소재, 덕산과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한 켠에 묶어주셨습니다. 저희 관심 두고 볼게요. 자, 유리기판 얘기 이틀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른 종목들 튀더라도 조금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조용히 있는 SKC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어요. SKC가 정말 그날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세가 있었어요. 어떡할까요? 일단 화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최근 3개월과 6개월 내에 시세의 변동성 혹은 뉴스의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은 역배열이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HPSP와 DB하이텍 그리고 맞아요. 이제 CES에서 유리기판 선보일 SKC였기 때문에 저는 SKC를 그때 이제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연 잘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또 반응도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 SKC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올 한 해 한번 기대해 볼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는 여러 군데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한번 거기에 설치가 되면 그대로 이제 수년 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가장 취약적인 어떤 외부의 충격 여기에 이제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기에 AI와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성장의 확대는 유리기판의 상용화를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참 동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SKC가 오랜만에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SKC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게 이슈가 무섭네요. 매일 유리기판 SKC 이걸 얘기하다 보니
동박이었지라는 그렇죠. 생각을 지금에서야 또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AI 진영 하드웨어 쪽에 저희 전략을 나눠봤어요. HBM 쪽,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기존에 좋게 말씀 주셨었고, 작년 10월부터 파크 시스템즈 얘기 많이 주셨었고, 최근에 이제 DB하이텍과 HPSP 또 더해 주셨고, SKC. 그리고 OLED 쪽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전략 챙겨갈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매크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풍력이나 전기차 진영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오늘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고민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지금 이것은 명확하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출범과 함께 우리 시장은 아마 두 가지가 화두일 겁니다. 수혜를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 근데 피해를 보는 쪽보다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면 조선이 다양한 압도적이죠. 그렇죠. 산업이 이제 떠오르지만 명확하게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쪽은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조선은 누가 뭐라 해도 아마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조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방산. 그래서 반도체냐 로봇이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또 젠슨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을 언급을 하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만의 축제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조선과 방산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12월부터 지금 보여준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다른 건 다 잘하지만 조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시장과 기업에 지금 손을 내미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혜연 앵커님이 브리핑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군함에 대한 건조 이 부분은 나라의 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시청자분들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꽤 올랐어요. 꽤 올라서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공교롭게 이 두 가지 섹터가 갈 때는 시원하게 좀 잘 가요. 근데 한 번 또 횡보를 하게 되면 언제 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는 또 산업 중에 하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관심은 가지되 일단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전반적인 1월과 2월 달 시장의 전략은요. 트럼프 2기의 출범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니 일단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종목을 선택하면 늦습니다. 지금 그 종목군들을 선택을 했다가 그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하는 대표적으로 저는 엔진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자재 쪽에서도 엔진 부품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피팅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래서 하나 엔진과 그리고 KSP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과 KSP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2차 전지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답변이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2차 전지 회복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네.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뭐 신재생이 좀 약하니까 2차 전지가 그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제가 조금 더 스터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좀 좋게 보고 계실까? 사실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잘 가는 건 그냥 갖고 있는 정도의 지금 뉘앙스로 전략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못 갔던 거에서 잡아볼 수 있는 기회 요소로 보고 있는 건 없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럴 때 활용하라고 ETF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업군 안에 속해 있어도 한쪽은 굉장히 잘 가고 또 한 기업은 또 굉장히 처진 상황인데 종목을 고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라서 저는 ETF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온 ETF가 하나 있습니다. 434730인데 네.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ETF 이름만 보면 아니 원전? 이걸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HTS, MTS 딱 켜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를 한번 좀 쳐보시면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고 살펴보면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HD현대일렉트릭과 LS엘렉트릭 그러니까 전력기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네.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자력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잠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변수가 생기다 보니 원전주들이 잘 나가다가 좀 미끄러진 상황.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ETF 안에서도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도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TF를 볼 때도 거래량을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기기가 조금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만큼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2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왜냐? 이들 다수가 수출 기업입니다. 지금 강세, 환율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전력기기 쪽 종목이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법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